실버타운에서 처음 본 순간 이끌렸던 그녀는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노년의 외로움을 잊게 해준 밤이었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실버타운 정문 앞에 섰어요. 가을바람이 붉게 물든 가로수 잎 사이로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68년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이사를 했지만 이토록 쓸쓸한 입주는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스치는 입주자 몇 명. 대부분 그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슬쩍 스캔하는 듯한 눈빛만 던졌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거리감이 제만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죠. 다 똑같지 뭐. 어디든. 접수처 직원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매끈한 벽 같았어요. 박재만님, 환영합니다. 3동 206호로 배정구셨습니다. 작은 열쇠를 건네받은 그는 그것이 자유가 아닌 감옥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던 중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흰 블라우스에 회색 니트 스웨터를 걸친 그녀.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딘가 단호한 발걸음. 서정숙. 그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혹시 오늘 입주하셨어요? 네, 방금요.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쩐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잠깐 스친 눈빛. 그곳에는 반가움도 경계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녀는 짧게 말을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걷는 뒷모습은 단정했지만 뭔가 쫓기듯 급했어요. 박재만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재만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엘리베이터 안. 그 안에는 이미 한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재만을 힐끗 쳐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한 명 왔네? 재만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괜히 알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3층에 도착해 노인이 내리고 난 뒤 엘리베이터 안은 다시 정적만이 가득 찼어요. 206호.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원룸형 방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작은 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곳에는 아까 그 여인 서정숙이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무언가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표정은 왠지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혹은 기억을 묻어버리려는 듯한. 참, 이상한 여자네. 그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조심스러운 걸음과 묘한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다음 날 아침 박재만은 느지막이 눈을 떴어요. 창밖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의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작은 화단 옆에서 서성이는 서정숙을 다시 발견했어요. 서정숙은 어제 심었던 작은 화분을 바라보다가 주위를 살피듯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손에 든 삽으로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고 급박한 움직임. 박재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숨기는 거야?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굳이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한 오해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어제 만난 노인이 벽에 기대 담배를 입에 문 채 서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금연이 원칙인데 말이죠. 또 뭘 씹는 거야? 하여간 박재만은 그 말이 무심코 흘린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미를 담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애써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정숙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연한 민트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죠. 박재만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둘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다과회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짧게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서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도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도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두 명의 입주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 왔대. 이번엔 오래 버티려나. 글쎄, 저 여자랑 엮이면 쉽진 않을걸. 박재만은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라니 분명히 서정숙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숙 역시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오후에 카페테리아 앞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마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균형을 애써 잡는 사람처럼. 박재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뭐지, 이 이상한 기분은.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다과회 자리에서 그의 마음속 작은 균열이 더 깊고 치명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후 3시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 넓지 않은 카페테리아 안은 달콤한 과일향과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어요. 주최 측은 환한 미소로 입주자들을 맞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겉도는 느낌이 풍겼습니다. 박재만은 약속한 대로 카페테리아 앞에서 서정숙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정숙은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조그마한 꽃무늬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많이 기다리게 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다과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빵, 과일, 차가 차려져 있었고 20명 남짓한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은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몇몇 시선이 은근히 서정숙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다들 저 여자만 보면 시선을 피하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박재만은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 또 끌어들였네. 이번엔 오래 못 갈걸. 결국엔 다 떠나더라고. 박재만의 손끝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서정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숙은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차를 따르고 조심스럽게 작은 머핀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켜쥐고 있는 손수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재만은 알았습니다. 서정숙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테이블 끝 실버타운 매니저가 작은 마이크를 잡고 다과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 즐기시면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 나누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서정숙은 박재만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 다과회가 참 좋아요. 다들 따뜻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서정숙은 대답 대신 머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머핀의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 공허했어요. 그 순간 박재만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창가 쪽 작은 테이블. 거기엔 4명의 입주자가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무언가 문서를 보여주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우연을 가장해 그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버타운 입주자 리스트로 보이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동그라미 쳐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친 이름은 서정숙.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재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정숙은 그 모든 시선을 모른 척하며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평온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위태롭게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박재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다가간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서정숙의 쓸쓸한 미소가 그를 무섭게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실버타운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다과회가 끝난 후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마치 작은 섬처럼 고요에 잠겼어요. 박재만은 느릿하게 커뮤니티 센터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정숙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재만은 짧게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실버타운 정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가끔은 멀리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조용하죠? 조용한 걸 좋아해야 할 나이긴 한데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것도 무섭더군요. 서정숙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박재만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내가 몇 해 전 먼저 갔거든요. 잠시 침묵. 서정숙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스웨터 자락을 꼬아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더 가늘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었어요. 그 무언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포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서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재만도 따라 멈췄어요. 가끔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곳 사람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건 아닐까 하고, 숨긴다고요? 외로움이든 죄책감이든 비밀이든 사람들은 다 어딘가 감추고 사는 거잖아요. 박재만은 그녀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너무 깊숙이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실버타운의 어둠을 가르는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3동과 4동 사이의 좁은 골목 어귀. 거기서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누군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망설이다가 서정숙을 돌아봤습니다. 가봐야겠죠? 네, 둘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흐느끼고 있던 사람은 사동에 사는 최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또야, 제발, 그만 좀. 할머니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 쪼가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넌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박재만은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조용한 실버타운 안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정숙은 최영자 할머니를 부드럽게 다독였어요. 그러나 박재만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날 밤 박재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서정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산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곳 실버타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실버타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의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어요. 어젯밤 최영자 할머니의 흐느낌, 찢긴 쪽지, 그리고 서정숙의 떨리는 손끝. 모든 것이 명확히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있는 서정숙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햇살을 등진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나. 갈등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가자 서정숙이 그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산책 중이세요? 아니요. 그냥 잠깐 나와봤어요. 둘은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박재만은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서로의 거리는 전보다 가까워져 있었어요. 어젯밤 놀라셨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고요? 서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른 채. 아니, 누가 그런 짓을? 그걸 알았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박재만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정숙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재만은 서정숙의 손목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게 그어진 오래되지 않은 상처. 그는 본능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해를 한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건가?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정숙 씨, 힘들면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서정숙은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공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재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손목에 그런 상처가 있는가? 왜 이 실버타운에 대해 모두가 입을 다무는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알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릴까봐. 그렇게 둘은 아침 햇살 속에서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면서도 서로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외면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재만은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만은 혼자 실버타운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책장, 어딘가 쓸쓸한 공기. 박재만은 무심코 실버타운 소식지 코너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딘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서정숙. 몇 달 전 발행된 실버타운 소식지에는 입주 예정자 명단과 함께 간단한 소개가 실려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주 심사 보류, 추가 서류 요청, 보통 입주가 확정되면 환영합니다라고 표시되는데 서정숙의 이름 옆에는 이상하게 보류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소식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왜 보류였던 걸까? 마음속에선 작은 의심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서관을 나서려다가 현관 쪽 게시판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실버타운 입주자 안내문과 함께 오래된 경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입주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과거 문제 이력이 있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득 서정숙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 때때로 피어오르는 불안, 그리고 손목의 상처. 박재만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도서관을 나서려는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서정숙. 그녀는 작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움찔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구경 좀 했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침묵. 서정숙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책 제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기. 박재만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책 고르셨어요? 그냥 소설책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확실히 거짓이었다. 그 순간 박재만은 깨달았습니다. 서정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그녀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정숙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박재만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그는 결국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재만아.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복잡함이 자신의 인생까지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 한쪽 구석. 박재만과 서정숙은 작은 2인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몇몇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둘에게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어요. 식탁 위로 은은한 전등 불빛이 떨어지고 서정숙의 눈빛은 그늘진 수채화처럼 아스라했어요. 이곳 밥은 생각보다 맛있네요. 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재만의 마음은 온전히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숙의 손등 위로 어렴풋이 남은 상처 자국, 그리고 오늘 도서관에서 보았던 진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서정숙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보였어요. 정숙 씨, 네, 여기 오기 전에 힘든 일 많으셨죠? 서정숙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이랄까요. 가끔 정숙 씨 표정에서 그런 게 보여서요. 서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 맞아요. 많이 아팠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나려 애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금이 간 유리장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잠시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요? 누군가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요? 박재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그리고 그 질문 뒤에 감춰진 절박한 심리. 식당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서정숙은 그의 답을 듣자마자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식사는 감사했어요. 박재만은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정숙은 등을 돌려 식당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같았어요. 남겨진 박재만은 식탁 위 차가운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잔 옆에 놓인 그녀의 작은 손수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얀 손수건 구석에 흐릿하지만 선명한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S.J.S. 박재만은 그 이니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정숙. 그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박재만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그날 밤 박재만은 방으로 돌아가려다 현관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서정숙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혹시 잠깐 차라도 제 방에서 한잔 하실래요? 박재만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 안 스탠드 불빛만 켜진 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눈빛, 손끝, 그리고 숨소리. 모든 것이 말 대신 감정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는 훨씬 더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품었습니다. 그 밤은 세상 누구도 모를 둘만의 비밀이자 다음 날부터 시작될 흔들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서정숙이 식당을 떠나던 뒷모습과 용서할 수 있냐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박재만은 고민 끝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걸치고 방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하나. 관리사무소. 지금 이 시간이라면 관리인이 퇴근했을 터였고 입주자 명부나 과거 기록들을 몰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요한 복도, 간헐적인 형광등, 깜빡임 소리. 관리사무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심했거나 밤에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 두툼한 입주자, 기록 파일이 보였습니다. 박재만은 손을 떨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재만, 최영자, 이태석. 알고 있는 이름들이 지나갔고 곧 서정숙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페이지는 이상하리만큼 간략했습니다. 이름 서정숙, 나이 62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특이사항 없음. 다른 입주자들은 가족관계, 병력, 입주 동기까지 적혀 있었지만 서정숙의 기록은 딱 4줄로 끝나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 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파일 옆에는 입주 거절, 보류자 기록이라는 서류철이
따로 놓여 있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는 결국 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정숙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사유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관련 사고 전력, 심사 시 설명 불충분, 추가 자료 요청 예정. 박재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족 관련 사고? 대체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걸까?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서정숙. 그녀는 조용히 박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서정숙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복도 저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재만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박재만은 그날 이후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경로당에 들르는 일상조차 이제는 모든 순간마다 서정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가족사고란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뒤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만은 우연히 실버타운 커뮤니티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입주자 행사 사진 전시회라는 작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행사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복도 벽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입주자 봄맞이 행사 사진. 모두가 밝게 웃고 있는 가운데 한 구석, 누군가의 손에 들린 작은 피켓.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기꾼. 박재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던 이는 지금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오동의 황씨 할머니였습니다. 정숙이 사기꾼. 사고. 조각들이 어렴풋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구석. 작게 찍힌 서정숙의 모습. 그녀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혼자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쁨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체념이었습니다. 박재만은 마음이 어지러워 곧장 커뮤니티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확인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정숙, 가족사고,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무관한 뉴스들이 스쳐갔지만 그중 하나, 5년 전 지역 뉴스 기사가 그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목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부산 모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딸. 피해자는 치매 노모.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박재만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년 전 부산. 한 여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챙긴 사건. 피해자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 기사에는 피의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모 씨라는 이니셜만. 그러나 기사에 실린 흐릿한 사진 한 장. 거기에는 서정숙과 너무나 닮은 여인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심사 보류, 가족사고 전력,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그녀의 슬픈 눈빛. 모든 퍼즐이
서서히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만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서정숙.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재만은 핸드폰을 내려다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밤 8시 실버타운 작은 휴게실. 누런 조명 아래 박재만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서정숙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서정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한층 더 깊어진 그늘을 안고 있었어요. 기다리게 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간 뒤 서정숙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재만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렘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긴지 짐작하시나요? 대충은요. 서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부산에 있었어요. 박재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집안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형제들은 다 외면했고 결국 저 혼자 남았죠. 그녀는 보온병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집세도.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으면 쉽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선택을 하신 거군요. 서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꼬여만 갔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박재만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더라도 저지른 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이곳에서도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재만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박재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진심, 분명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왜 이제야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말하면 당신도 다 떠날까봐. 침묵, 긴 침묵. 두 사람 사이에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거리는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멀었습니다. 박재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해요. 그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서정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박재만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녀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 다음 날 오후 박재만은 실버타운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는 한적했고 가을바람이 낙엽을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 이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도 서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말씀드린 건 전부는 아니에요. 박재만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아니라니요? 5년 전 어머니 일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박재만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사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박재만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비가 오는 밤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자분을 제가 치었어요. 박재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리 장애를 얻게 됐어요. 서정숙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합의금 문제로 소송까지 갔고 결국 제가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박재만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치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사고. 모든 게 겹쳐지면서 서정숙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끝없는 비극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건 어젯밤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정말 영영 떠나실까 봐서요. 그녀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깨어진 영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재만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때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건넨 상자 안에는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듯한 손때 묻은 은빛 목걸이.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박재만은 그 목걸이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정숙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 상처까지 함께 껴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숙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만의 입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정숙이 건넨 목걸이를 두 손에 쥔 채 박재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가을바람이 붉은 단풍을 벤치 아래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를 품을 수 있을까? 상처 입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까지 그 상처에 잠식당하고 마는 건 아닐까? 멀리서 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텅 빈 실버타운 복도 끝에서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서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만 씨,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를 지울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 돌아서셔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서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끈.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잃은 사람이 아닌가. 나 역시 상처 입은 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아내를 떠나보낸 외로움, 노년의 고독, 텅 빈 저녁 식탁. 그 모든 것들이 겹쳐지며 박재만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서정숙은 움찔했습니다. 아직 그의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잖아요. 상처 입은 채로라도 서로 기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정숙의 눈에 커다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조차 서로를 갈라놓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박재만은 조심스럽게 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온기. 그날 밤 실버타운 작은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와 상처가 맞닿아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도 완벽하지 않은 사랑.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진짜 사랑.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안고도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마음이 서로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손을 내밀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발 다가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